영광군 염산면 대선지에 와 있습니다. 이 대선지는 유독 기역자 제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도 또 제방이 또 하나 있고 저 앞쪽에도 제방이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저 상류 쪽으로는 또 저수지가 굉장히 또 크게 분포되어 있어요. 토종붕어도 나오고 떡붕어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떡붕어가 씨알이 굉장히 붉은 씨알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과연 어떤 씨알이 어떻게 올라올지 오늘 밤낚시를 한번 해볼까 해요. 시간이 늦어서 배경은 이걸로 찍고 제가 좀 이따 낚시하면서 낚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떡밥은 전과 동일하니 한번 써보려고 해요. 사합에 포테이토 1합. 오늘은 포테이토를 레간 포테이토고 오간 포테이토고 섞어서 한번 사용을 할까 하는데요. 전과 똑같이 25cc 사합은 25cc를 넣고 오감 2컵 애감 2컵 50cc 짜리로 4컵을 넣겠습니다. 자, 25cc로 우선 사합을 먼저 비빈 다음에 포테이토를 넣을 건데요. 제 프로를 이렇게 잠깐씩 보시면 잘 알겠지만 떡밥은 저는 항상 소량으로 비벼요. 근데 오늘은 영광군에 와서 포테이토계를 좀 많이 넣으려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떡붕어가 유입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떡붕어를 한번 노려보고자 해서 포테이토 계열을 4컵을 넣을 겁니다. 자, 사합은 이모, 알파, 와다, 파이브 이렇게 사합을 넣을 건데요. 제가 전번에 어떤 영상에 보면 영광군 분들은 이모그루트는 아니면 고기를 못 잡는 줄 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영광에서는 이모그루텐이 굉장히 잘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모그루텐을 오늘 또 섞었는데요. 자, 사합에 포테이토는 1합을 넣었는데요. 4컵을 넣겠습니다. 자, 물은 5컵이라고 그랬죠? 사합에 물은 5컵. 네. 5컵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5컵을 넣고 포테이토는 4컵에 2컵에 1컵씩이니까 2컵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물은 1컵만, 1컵을 뺀 나머지 1컵만 넣고 약간 밥을 조금 푸석푸석하니 좀 되게끔 써가지고 집어를 좀 해서 고기를 잡을까 합니다. 자, 우선 이 오감 포테이토예요. 오감 포테이토를 50짜리로 2컵을 넣고 한 컵, 2컵을 넣고 애감도 2컵을 넣겠습니다. 많이 섞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지금 제가 이렇게 포테이토를 4컵을 넣고 물을 1컵을 덜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글루텐 계열에다가 코팅을 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조금 이제 물을 약간씩 손물을 쳐서 쓰면 되는데요. 물을 조금 덜 집어넣었죠. 물을 좀 덜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집어를 해서 오늘은 어떤 고기가 나올지 참 저도 궁금한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똑같이 낚시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찌를 관찰하면서 한번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보게요. 자, 오늘 제가 세팅을 낚싯대는 15척 18척을 한번 쓸까도 생각했는데 밤낚시를 18척 쓰기에는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15척만 오늘 쓸까 해요. 아직 수심 체크도 않고 찌도 안 맞췄는데 오늘은 낚싯대 15척 원줄 1호 목줄 06 바늘은 7호바늘 붕어바늘 7호바늘입니다. 자, 오늘 찌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신 말없는 바다님이 푼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푼스라는 것은 낚싯대와 비례를 해야 됩니다. 15척을 썼을 때
15척에 맞는 푼수를 써야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저는 4푼 정도를 많이 써요. 4, 5푼 정도를 많이 쓰는데, 수심에 따라서 또 잡어에 따라서 잡어가 극성을 많이 피우고 또 피라미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저푼보다는 고푼으로 쓰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낮낚시에서는 거의 10푼 이상을 많이 씁니다. 근데 밤낚시에서는 굳이 이렇게 잡어들이 별로 없으면 저는 4푼에서 5푼 정도를 써요. 그래서 오늘 또 4푼 정도의 전자치를 쓰려고 합니다. 혼수찌인데요. 또 잡어가 만약에 이쪽에 잡어가 붙는다면 또 찌를 바꾸면서 내가 푼수 얘기를 다시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낚싯대는 15척, 원줄 1호에 목줄 06, 바늘은 붕어바늘, 7호바늘을 쓰고요. 목줄의 길이는 저는 바닥 내림을 먼저 한번 공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목줄의 길이는 10cm 미만으로 사용을 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 35, 40 목줄도 묶어가서 전청 낚시도 한번, 가능하면 전청 낚시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입질 상황에 따라서 내림바닥, 내림, 전층까지도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조항을 보일지 참 궁금합니다. 여기가 대물 떡붕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방권에 지금 이때쯤이면 거의 대물붕어가 많이 유입이 돼서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낚시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없고 낚시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게 여름이라 더워서 낚시 출조를 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채비를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심이 대략 약 3m 정도의 수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아직 찌맞춤은 하고, 이제 오늘 세목 찌맞춤에 똑같이 형과 동일하니 세목 낚시를 한번 해보고, 그 뒤에 입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목수도 줄이고 또 전층 낚시를 할 것인지 내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림바닥을 그대로 할 것인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심이 3m권이기 때문에 의외로 바닥권에서 좋은 씨알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이쪽에는 또 붕어들이 나오면 또 씨알이 좋은 씨알이 올라오기 때문에 뜰채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내림 낚시와 전층 낚시를 하면서 가장 빨리 망가지는 곳이 인체에서 눈이 빨리 노안이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찌를 너무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이면 저는 전층 낚시나 내림 낚시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올림집에서 낚시를 많이 보는데요. 여유도 좀 있고 또 기다림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바닥 내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마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끊는 입치 들어왔습니다. 먼 고인과는 봐야 되겠지만 한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혈박 박습니다. 떡붕어가 올라오는데요. 떡붕어가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준수합니다. 이 정도 씨알이면 손맛 충분히 들 정도의 씨알이 올라갑니다. 자, 떡붕어가 한 마리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입짓을 계속 합니다. 입짓을 계속 하는데 이 떡붕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한 마리 올라왔어요. 입짓이 올린 입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끊는 입치 들어와요. 그래서 목줄을 좀 늘려볼까 해요. 제가 목줄의 길이를 좀 늘려서 내림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낚시를 하다 보면 정으로 이렇게 찌가 맞춰줘야 되는데 저렇게 찌가 쑥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다시 꺼내서 다시 던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분명히 밑에 목줄이 엉켜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꼭 다시 꺼내서 줄을 한번 확인하고 목줄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던져주면 좋겠습니다. 또 낚시를 하다 보면 초리대가 많이 감기죠. 초리대 실이. 그럴 때는 그냥 잡아당겨서 풀나오지 마시고요. 낚싯대 초리대를 물속에다 살짝 담궈서 내 앞으로 당겨주면 줄이 부드럽게 풀려요. 그러니까 안 풀리면 여러 번 반복을 해요. 초리대 실이 끝 초리대 원줄이 감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초리대. 그랬을 때는 그걸 이렇게 일부러 막 풀라고 돌리고 그러지 마시고 물에다가 살짝 담궈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목수를 좀 높였어요. 높이고 슬럼프를 더 주었더니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한 마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씨알이 준손 씨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목줄이 터져버렸습니다.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제. 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7치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7치 정도. 전부 떡붕어가 올라오는 떡붕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뭇잎 짓을 합니다. 나뭇잎. 이제 이 집어가 좀 된 것 같아요.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건 새끼붕어가 나왔습니다. 새끼붕어. 이렇게 줄이 이렇게 꼬이면요, 물에다 넣고 그냥 당겨주면 풀립니다. 근데 그걸 물에다 당기지 않고 들어버리면 다 꼬여버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꼬였을 때 줄이 이렇게 꼬이잖아요. 나오다가. 그러면 그대로 해서 물에다 담그세요. 담궈가지고 낚싯대를 쭉 내 앞으로 잡아당기면 풀립니다. 근데 그걸 들어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오히려 더 꼬아가지고 잼매져 버려서 이렇게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시다가 이렇게 줄이 낚싯대에 이렇게 감긴다든지 줄길이 이렇게 꼬여졌다든지 했을 때는 절대로 들어서 풀라고 오지 마시고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쭉 담궈서, 전체적으로 담궈서 내 앞으로 쭉 몇 번만 잡아당기면 풀려요. 자, 지금 들어가기만 하면 입질 상당이에요. 그래야 지금 집어가 되는 것 같아요. 입질도 해주고 또 손맛도 비춰주고. 저 혼자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좀 쓸쓸한 생각 들어요. 왜 갑자기 뽀찌가 저러는지 모르겠네. 지금 거의 밀려 들어있나? 오, 고기가 물려있어요. 자, 또 한 마리가 또 나옵니다. 고기가 들어가서 받아가지고 찌를 가라앉히질 않길래 지금 한번 쳐봤더니 고기가 물고 있어요.
전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층에서 지금 고기가 전층 떴어요. 고기가요. 전층목시에 지금 조각을 불고 있습니다. 내림에서 또 한 번 더 옵니다. 어우, 풀이 내 앞으로 다 나와버렸어요. 제 보디가드입니다. 지금 옆에 딱 자고 있죠? 자, 또 한 마리 나옵니다. 능원 입짓을 합니다. 능원. 거기 객지수는 상당히 많은가 봐요. 많은데 능원 이렇게 입짓을 합니다. 입짓을 활발하게 쭉쭉 밀어주는 입짓은 아니고 넣으면 입짓을 해요. 씨알이 잘한가 봐요. 지금 제가 한 대 가지고 낚시를 하다가 지금 쌍포를 썼습니다. 입짓이 자주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긴 들어오는데 능은 입짓을 합니다. 근데 일타반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낚싯대를 두 대를 폈습니다. 두 대를 피고 낚시를 하니까 조금 더 입짓이 활발할 것 같아요. 한 마리 잡았는데요. 보이시죠? 시야는 크지 않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마리 나옵니다. 씨알이 자라요. 씨알이 굉장히 굵은 씨알이 올라왔는데 밤 늦은 시간일수록 더 씨알이 자라요. 이건 좀 큰데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씨알이 올라옵니다. 씨알입니다. 떡붕어입니다. 제가 쌍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꼭 어떻게 보면 시기하는 것 같이 쌍포를 쓰면 입짓이 굉장히 활발해요. 지금 오른쪽 치가 입질이 굉장히 활발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 왼쪽에 치는 던져도 그렇게 입짓이 그렇게 없어요. 똑같은 공간에 불과 한 40cm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공간에 이렇게 투척을 했는데도 왼쪽에 치는 그렇게 입짓을 안 해요. 근데 오른쪽에 치는 들어가면 입짓을 합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제 한 대를 또 왼쪽에 치를 걷고 또 오른쪽에 치만 던지면 또 이상스럽게 입짓이 그렇게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보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집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집어 효과가. 지금 또 한 마리 또 나오는데요. 네번 나옵니다. 네번 나와요.
씨알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딸만 합니다. 딸만해. 딸만 한다 보면 보편적으로 6지 정도 올라오는데요. 토종도 이건 토종이네요. 토종인데 토종도 올라왔다가 떡도 올라왔다가 그래요. 근데 확실히 토종 씨알보다는 떡 씨알이 큽니다. 떡이 씨알이 커요.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씨알이 조금 왔으면 같습니다. 떡입니다. 떡은 좀 커요. 근데 토종은 작습니다. 이것도 20수 이상 흰맛을 본 것 같은데요. 살림망을 한번 찍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뛰는 고기가 드디어 한 마리가 나오는데요. 아마 마무리 하라고 한 마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초과가 이렇습니다. 뭐 많은 양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의 조합을 봤습니다. 씨알은 그렇게 크진 않아도 이렇게 마리수 조항을 충분히 봤습니다. 보이시죠? 이걸로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